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력 수송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수송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물리량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력이 나왔는데 그 전에 우리는 전기 에너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 적겠습니다. 전기 에너지고요. 자, 에너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전압, 그리고 전류, 그리고 시간을 곱해서 전기 에너지의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압은 단위가 뭐예요? 볼트죠. V 쓰겠습니다. 전류 단위 암페어고요. 여기 시간 단위 잘 보세요. 초 단위입니다. 세크 단위로 넣어주셔야 된다. 자, 전압, 전류, 그리고 시간, 초를 곱해서 전기 에너지 구할 수 있고요. 자, 에너지니까 단위 뭐겠습니까? 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력은 나타내는 기호가 이제 P이고요. 전력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계산 문제 풀 때도 우리가 정의를 쓸 거기 때문에. 자, 정의 보시면 단위 시간당 1초 이야기하는 거죠. 자, 1초당 얼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니? 우리가 발전기 배웠으니까 1초에 얼마나 생산했니? 또는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얼만큼 사용했니?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초당 얼만큼 생산했는가? 얼만큼 사용했는가? 뭐를? 전기 에너지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기구가 10초 동안에 예를 들어 뭐 320주를 썼다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이 전기기구의 전력은 얼마일까요? 자, 1초에 몇 줄 쓰겠습니까? 1초에는 얘를 10으로 나눠서 32주를 쓰겠죠? 자, 그럼 얘는 그냥 32인 거예요. 전력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서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구하면 그게 바로 전력이다.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서 당연히 초 단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초당 사용한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 그게 바로 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기 에너지식이 VIT였잖아요. 자, 얘를 T로 나누는 거니까 T가 약분되면서 뭐만 남습니까? 전압과 전류만 남습니다.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서 기호로 쓰면 P는 VI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전력은 정의 아셔야 되고요. 자, 어떻게 구한다? VI, P는 VI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전력의 단위는 여러분 어떻게 돼? 에너지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초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봤을 때는 줄 퍼 세크가 되겠죠. 단위들끼리 나누면 되니까 줄 퍼 세크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얘를 우리가 와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W, 와트로 써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전기기구의 전력이 44와트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도 어떻게? 1초에 44주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력 수송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를 생산해야 되겠죠. 발전소,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어떻게 한다? 전기를 생산한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집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뭘 타고? 송전선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쭉 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전압을 바꿔가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초고압 변전소로 보내게 돼요. 초고압으로 변전을 해서 어떻게 전압을 완전 높여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는 220V를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초고압으로 전압을 쭉 높인 다음에 낮춰 우리 집에 220V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압을 완전 높여서 송전을 먼저 하고요. 1차, 2차 변전소를 거쳐서 전압을 낮춰주고 최종적으로 주상변압기 거쳐서 가정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쭉 전압을 높인 다음에 줄여 집으로 들어온다. 왜 이런 짓을 굳이 높였다가 낮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발전소에서 생산한 이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으로 수송하는 과정을 바로 전력 수송이니까 변전이 되겠죠.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변전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수송 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로 초고압 변전소에 보내서 전압을 완전 높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2차 주상변압기를 통해서 낮춰, 다시 낮춰서 어떻게? 가정은 220V, 소형 공장은 380V로 낮춰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 높이고 낮춰 220V 들어오는 건데요. 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전력을 보세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우리 집까지 그냥 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도선을 타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도선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전기가 흐를 때 충돌이 일어나면서 저항이 있겠죠. 그럼 이 저항, 이 충돌하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흐름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이 전기 에너지가 이제 손실이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송전 과정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송전선 저항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저항이 작은 재질을 쓰면 참 좋을 테지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항에 의해 이제 열이 발생하니까 뭐예요? 열 에너지로 유용하게 쓸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손실이 된다. 전력 손실이다. 우리는 이제 식 쓸 때 P 손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도록 할 겁니다. 전력 손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 손실 식을 어떻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느냐? P는 VI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기억나시죠? V는 IR입니다. V는 IR.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P 손실은 I제곱 R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실 전력을 구할 때에는 전류의 제곱에 여기다가 저항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도선에서는요, 이 출발할 때부터 여기 도착할 때까지 전류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항도 어때? 저항? 도선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저항은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저항을 바꾸려면 재질을 바꾸든지 길이를 바꾸든지 면적을 바꾸든지 뭔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저항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셀수록 저항이 클수록 손실 전력이 많아진다.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손실 전력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전류를 줄이든지 저항을 줄이든지 해서 손실 전력을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제 손실 전력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손실식 어떻게 된다고? I 제곱 R이니까요. 우리는 I를 줄이던가 R을 줄이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항을 줄여보자. 저항을 줄인다. 그런데 저항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R은 low, S분의 L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이 low라고 읽은 요상하게 생긴 얘는요. 비저항이라는 값인데 이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물질의 재질을 뭘 쓰냐에 따라 이 값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저항이 작은, 즉 저항이 작은 재료를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은 같은 거 너무 좋아. 하지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재질을 쓴다. 어떻게? 비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은 같은 거. 그런데 너무 비싸요. 비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업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물성이 좋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물성이 좋아도 그 이제 효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뭐라 그래야지? 가격과 이 물성이 적당하게 이 균형을 맞추는 지점에서 우리가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이제 줄이면 여러분 저항이 줄어들겠죠? 길입니다. L 랭스입니다. 랭스. 여기다 좀 크게 쓸까요? 비저항이고 L 랭스 길입니다. 그리고 얘는 단면적이죠. 여러분 우리 이게 중학교 때 했어요. 저항이 길어지면 계속 충돌해야 되니까 저항이 커질 거 아닙니까? 길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요. 대신에 단면적을 두껍게 해주면 얘가 요리조리 피해서 충돌을 덜 할 수 있으니까 얘랑은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 자, 그러면 길이를 줄이면 저항이 줄어들 건데 어떻게 길이를 줄여? 다 발전소 옆으로 이사 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안 돼. 이건 신경도 안 써. 그러면 단면적을 높이면 어때요, 선생님? 단면적 높이면 저항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단면적을 높이려면 전국에 있는 도선을 다 걷어들여서, 전선을 다 걷어들여서 더 두껍게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꺼운 전선을 받쳐주는 이런 모든 탑들을 싹 다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돈과 인력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쓰이겠죠.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굵기가 두껍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류를 줄여야 되겠죠. 전류를 줄여야 되는데, 전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을 높여야 돼. 왜냐면 여러분 봐봐.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을 했어. P는 VI라며 아까 식 외웠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예를 들어서 1000이야. 1000와트. 뭐 코딱지가 1000와트 생산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몇 볼트로 이제 이 송전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류가 결정되는 거잖아. 근데 곱이 일정하니까 전류를 줄이려면 내가 전압을 높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전압을 높여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초고압 반전소 보낸 거야. 전압을 완전 높여서 줄여 해서 이제 그나마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해 볼게. 봐봐. P는 VI잖아. 여기다 좀 지워야겠다.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눈에 잘 보이게. 자, P는 VI라는 식이 있었고, 그죠? 내가 좋았어. 이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전압을 높이기로 한 거야. 그래서 P를 N배 높였어요. P를 N배 상승시켰어요. 그럼 이 I는 어떻게 되겠어요? N분의 1배로 줄어들겠죠. 맞죠? N분의 1배로 줄어들어. 자, 그러면 P 손실은 이제 어떻게 돼? I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I가 N분의 1이 됐는데 I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P 손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N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전압을 N배 높이면, 그죠? P는 VI, 이 곱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는 N분의 1배로 줄어들 거고, 맞습니까? 그럼 P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죠. 무조건 나오죠, 여러분. 그죠?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줄이는 거는 실제 상황에서 쓸 수가 없고, 전류를 줄여서 높은 전압으로, 전류를 줄이기 위해 높은 전압으로 송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한 거야? 초고압 변전소로 보낸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력 손실 연습 문제 가는 거야. 자, 전압을 5배 높였다. 여러분, P는 VI, 이게 써야 되냐? 얘를 5배 때, 그럼 얘가 5분의 1배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P 손실은 어떻게 돼요? P 손실은 전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5분의 1배가 됐으면 얘는 5분의 1의 제곱, 즉 25분의 1배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류는 5분의 1배, 손실 전력은 25분의 1배로 줄어든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 교재나 뭐 프린트에서 문제를 풀어보실 거라면 일단 이 앞에서 끊는 걸 추천드릴게요. 변압기 이어서 들으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스탑하시고 여러분들 전력 수송에 관련된 문제만 해도 어려운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 먼저 좀 풀어보신 다음에 이어서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수업은 계속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입니다. 송전 과정에서 이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얇은 철판을 여러 겹을 이제 겹쳐 놓은 이 변압기인데요. 변압기는 사실은 물어볼 수 있는 게 어차피 뭐 3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조,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첫 번째 구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뭐 전자기유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계산하는 거.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조인데요. 얇은 철판을 여러 겹을 겹쳐 놓았는데 중심에 보시면 구멍이 뽕 뚫려 있고요. 양쪽에 코일을 감아서 1차 코일, 2차 코일이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1차 코일에 교류, 이 물결 표시 보이십니까? 교류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왜?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자, 여기서 교류를 달아줘야지만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자기장이 바뀌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산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거 직류로 달면 안 된다고. 맞아. 교류를 달아야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자기장 바뀌면서 전자기 유도 일어나서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얇은 철판 여러 장,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반드시 교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자기장 변화 일어난다. 2차 코일에 자기장 변화 일어나서 뭐다? 전자기 유도, 전류가 유도된다. 즉 원리가 뭐예요? 전자기 유도예요. 전자기 유도.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2개 끝났어. 이제 마지막 3번째. 여기서 나오는 계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이 코일의 감은 수가 양쪽 전압에 비례합니다. 별거 없어. 감은 수가 전압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변압기 왜 쓰는 거예요? 전압을 바꾸려고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압을 2배 불리고 싶어요? 그럼 감은수를 1차 코일에 비해 2차 코일을 어떻게 하면 돼? 2배로 감으면 돼. 2배로 감으면 전압이 2배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감은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면 전압이 절반이 되는 거야. 맞아? 그거야. 첫 번째. 어렵지 않으시죠? 자, 전압은 코일 감은수에 비례한다. 어렵냐?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V1, V2. 이게 뭐예요? 이게 V2분의 V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은수가 비례하니까, 밑에 2가 왔으면, 이제 감은수도 밑에가 2가 와야 된다. 1,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전압은 감은수에 비례한다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전자기 유도로 이렇게 전류 넘어올 때, 전력 손실 없다. 요겁니다. 전력 손실 없다. 뭔 소리야? 1차, 2차 전력이 같다. 전력이 같다예요. P1, P2가 같다. 맞아? 1차 코일에서의 전력과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여기서 식이 하나 더 나온다, 얘들아. 자, P1 전력 어떻게 구해요? V1, I1, V1, I1 맞습니까? 자, P2, V2, I2, V2, I2 이 둘이 어떻다? 같다. 이 둘이 같다. 곱이 같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맞잖아. 자, 이거 정리해볼까? V2로 넘겨볼게. I1 넘겨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면서 이번에는 서로 반비례. 자, 보세요. V2분의 V1이죠. 그죠? V2분의 V1, N2분의 N1. 근데 전류는 반비례니까 I1분의 I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감은수랑 전압은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감은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왜? 감은수에 따라 전압이 바뀌니까 내가 전압을 바꾸고 싶은 방향으로 감은수를 조절해 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코일에 440V 1A다. 이거 써 얘들아. 440V 1A 됐냐? 자, 1차에서 2차 코일. 감은수가 2대1? 그러면 전압도 2대1, 220V. 그런데 전류는 1대2, 맞지? 전류는 서로 반대니까. 전류는 1대2, 2A. 이렇게 이제 끝났잖아. 어려워? 이제 전류랑 전압 구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야, 이게 끝이야. 됐어? 또 있나? 연습 문제 이제 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 자, 변압기에서는 뭐 물어보는 거 어차피 세 개라 했잖아요. 자, 구조 물어볼 거예요. 교류 달려있는 거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인 거, 그 다음에 이 원리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차 코일에서 보시면 이게 회로가 닫힌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끔씩 여러분들 오메 법칙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랑 얘를 주고 여러분들이 전류를 구해 가지고 그 전류를 이용해서
1차 코일의 전류로 반대로 넘어가는 형식의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쓰는 공식은 몇 개 없습니다. P는 VI, V는 IR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 정리입니다. 효율적인 전력수송 나왔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안전한 전력수송 나올 거예요. 효율과 안전은 다른 얘기죠. 자, 효율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잘 지켰다는 얘기니까 전력 손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서 저항에 의해 손실되는 전력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초고압 송전을 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전압을 높여야 전류가 줄어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송전선으로 초전도, 여러분 초전도 물질, 여러분 신소재 할 때 했지. 저항이 0인 초전도체를 사용하면은 전력 손실이 없겠네요. 자, 거미줄 같은 송전망을 구축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회할 수 있다. 손실 전력을 줄여줄 수가 있다. 왜냐? 이 수송 거리를 짧게 해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능형 전력망. 자, 소비자의 전력 수요랑 전력회사의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서 이 집에 전력이 조금 남네? 그러면 좀 저장했다가 부족한 곳에 보내주고 뭐 이런 지능형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 얘도 이제 아주 자주 나와요. 뭘로 많이 나오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얘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이에요. 말 그대로 안전하게 세이프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나왔네요. 뭐야? 전선 땅에 묻는다는 거야. 땅에 묻어서 미관 개선, 통행 불편 해소,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뭐 다 좋은데 이거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보수공사 할 때 땅 파야 돼.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거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자, 로봇으로 선로 점검 및 수리한다. 사람 대신에 이제 이 고전압 송전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 자,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송전탑을 인적이 드문 지역에 높게 설치해야 되고요. 이거 높게 설치해야 되는데 전압, 내가 송전하는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더더더 높게 설치해줘야 되고요. 고압 차단 스위치 설치해야 되고 송전탑과 송전선은 전기 통하지 않는 절연체, 애자로 연결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력 수송 몇 개씩 안 나왔잖아요. 당연히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어떨 때는 어떤 식을 사용하는지 이제 연습 문제를 푸시면서 많이 훈련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가장 또 킬러 파트, 마지막으로 나오는 킬러 파트, 전기 파트를 오늘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